안녕하세요. 맨유 대서관 맹사관입니다. 지난 맨시티전 마운트가 정말 오랜만에 선발로 나와서 많은 맨유 팬들의 기대를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전반 14분 만에 종아리 근육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교체 아웃됐습니다. 맨유 팬들은 맨유의 상징적인 번호 7번을 받고 대략 1,000억 원의 상당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마운트가 너무나 유리몸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보여줘 많이들 싫어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럼에도 미워도 다시 한번 마운트를 지켜봐줘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가 유리몸이 된 이유. 마운트는 전직 축구선수 아버지 토니 마운트 열렬한 지지에 힘입어 2005년 당시 6살의 나이에 첼시 유스 아카데미에 입단한 첼시의 성골 유스입니다. 첼시 유스 아카데미에서 성장을 이루던 마운트는 18살 어린 나이에 17-18 시즌 네덜란드 리그 SBV 피테셔에 임대되면서 본격적인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중앙 공미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27선발, 2교체, 유망주의 나이에도 상당한 신뢰를 받는 출장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즌인 18-19 시즌에는 첼시 레전드 램파드가 감독으로 있었던 더비 카운티에 임대되면서 많이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왼쪽 미드필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31선발, 4교체로 나오면서 8골 5어시라는 준수한 기록을 보이게 됩니다. 19-20 시즌에는 첼시가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게 되면서 임대간 뉴스들을 모두 콜업하게 되는데요. 마운트도 이때부터 본격적인 프리미어리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램파드가 첼시의 새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마운트는 잘 적응하면서 32출장, 5교체라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왕성한 활동량과 정교한 볼 처리로 세트피스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7골 5어시라는 유망주의 명목을 보여줍니다. 20-21 시즌에는 부주장에도 선임되면서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멘탈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마운트는 리그 6골 5도움, 챔스에서 준수한 활약, 결정적으로 챔스 결승에서 어시까지 기록하며 챔스 우승을 달성하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21-22 시즌 11골 8시를 기록하며 개인 기록은 고점을 찍었지만 팀 내 리스 제임스 같은 핵심 선수단이 줄 부상이 되면서 아래로 내려와주면서 플레이메이킹에 많은 역할을 부여받으면서도 득점까지 만들어야 하는 미친 혹사를 받게 됩니다. 22-23 시즌은 첼시가 과도기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부진한 시즌이었습니다. 마운트는 지난 시즌부터 피로 누적으로 잔부상이 많아졌고 부상 기간 동안 경기 감각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경기에 나올 때마다 집중 견제를 받게 돼서 무리한 벌크업을 진행했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마운트는 기대 이하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팀 내 입지가 많이 좋아졌죠. 육각형 선수가 부상으로 강점을 잃었다? 작은 육각형은 한마디로 무색무취의 선수입니다. 증명하고 싶은 마운트는 또 죽어라 뛰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혹사로 다치는 유리몸이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출전 경기수와 출전 시간을 표시해뒀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마운트가 첼시에서 캐리하면서 챔스 우승한 게 겨우 21살 때 일입니다. 포지션도 부상자들 땜빵 아니라 처음에 왼쪽 위주에서 중앙으로 오른쪽 미드필더와 윙어도 겸하다 보니 박스 투 박스 후방 플레이메이킹까지 하다 보니 몸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건 해외 통계 사이트에서 가져온 슈퍼스타 선수들의 출장 시간인데요. 이 중에서도 메시, 음바페, 홀란, 부페보다도 동나이 때 더 많이 뛰었고 벨링엄, 호날두 정도는 돼야 비슷하거나 마운트가 더 많이 뛰었습니다. 당시 첼시는 어린 나이 선수들을 너무 갈아먹었고 이때 이제 마운트 등 유리몸 대량 생산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의 더블 스쿼드를 만드는 계기가 되죠. 한편 이때 마운트에게 접근한 사람, 그게 바로 테나이입니다. 맨유로 오게 된 마운트. 테나흐는 선수들의 유기적인 스위칭을 위주로 하는 전술을 좋아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마침 반더비크는 폼이 나락갔고 프레드와 맥토미니는 볼터치가 투박하고 정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테나흐 눈앞에 나타난 게 본인이 아약스 감독 시절 네덜란드 리그 SBV 임대생 시절부터 주의 깊게 본 공격과 수비를 이어줄 수 있고 볼터치가 정교하며 마침 여러 포지션으로 스위칭도 잘하는 마운트? 바로 보드진들을 쫄라서 1,000억 오버페이하고 팀 내 주급 3위로 만들어버리죠. 주급은 정말 많이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1년 뒤에 자기로 풀리는 폼 나락간 선수를 1,000억에 사오는 건 테나흐밖에 없을 겁니다.
23-24 시즌에서는 리그 14경기 출전 1골 1어시를 기록하고 부상 복귀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운트가 맨유에 남아있어야 하는 이유. 맹성한 이 미친 준용마, 도대체 왜 준용이를 냅둬야 하는 거냐, 주급도둑 마운트 팔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럼에도 남아야 한다인데요. 레시포드는 마인드부터 글러먹었고 경기장 안팎에서 문제를 만드는 주급 2위로 팔아야 합니다. 가르나초는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직전감으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안토니는 6월까지 임대, 아약스 시절 폼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이들을 제외하면 2선에는 브루노와 아마드밖에 안 남습니다. 브루노는 항상 맨유의 미들맨이지만 요새 들어 에이징 커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브루노가 출정 정지 징계도 간혹 받는 편이라 백업이 필요합니다. 또 아마드는 아직 22살, 너무 어린 나이라 상황 판단 능력이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모림의 3-4-2-1 전술에서는 이선의 선수들이 위건하기보다는 메잘라 플러스 세컨 스트라이커 느낌의 독특한 룰을 부여받는데 위건 플러스 공미라는 멀티 포지션이 가능한 마운트에게 저격이죠. 삼선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에릭센 카스미르는 정말 당장이라도 처분해야 하는데 그럼 삼선에도 우가르테와 유망주 콜리어랑 마이누밖에 안 남습니다. 슈퍼루키라 불리는 마이누도 아직 볼터치나 패스 판단에 미숙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콜리어는 아모림 체제에서 이제 막 기회를 잡기 시작한 유망주입니다. 저는 이 2선과 3선에 마운트가 정말 잘 들어맞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맨유는 이적 자금도 없는 상황이라 2선, 3선에서 뛸 수 있는 많은 활동량을 필요로 하는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모림이 부임 초 인터뷰에서 마운트를 중심으로 팀을 리빌딩한다고 한 것도 이 이유에서 나온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운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13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